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버마라우티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글을 읽어드릴까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네,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가정은 사랑과 화해를 배우는 곳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정은 사랑과 화해를 배우는 곳. 가정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따뜻함, 포근함, 맛있는 밥상, 사랑, 행복, 편안함을 떠올렸다면 그 사람에게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 행복한 곳이 아니라 불행한 곳이라면 이 사람에게 가정은 작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가족에 대해 따뜻한 느낌을 갖는다. 또한 가족은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세상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나를 응원해 주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가족이 상처, 아픔인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다. 그런 이들에게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 가장 맛없고 가족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족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등 돌리며 비난과 비교에 멍들기도 한다.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삐뚤어진 삶을 살기도 한다. 그야말로 가족에게는 극단의 감정이 교차한다. 나는 삼남 사녀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다. 만약 나에게 인생의 전투력이 있다면 어린 시절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이지 수없이 싸웠다. 밥 먹다가도 싸우고 책 보다가도 싸우고 놀다가도 싸우고 마치 싸우기 위해 형제가 된 듯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을 배우기도 하지만 싸움을 배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화해까지 배운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도 하고 작은 지옥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지옥과 천국의 순간은 언제 엇갈릴까? 그 경계선은 무엇일까? 내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받는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으려 할 때다. 사랑받고 유산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할 때이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게 가정은 점차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반대로 편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비워내고 내가 먼저 주기 시작하면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조직, 학교, 회사, 국가도 마찬가지다. 작은 천국이냐 작은 지옥이냐를 가르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어릴 때 받은 우울한 기억과 상처는 평생 상흔으로 남기 쉽다. 그러나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 쓴뿌리를 과감히 뽑아내고 가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다. 완전한 용서의 첫걸음은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조건이 없다. 이유도 필요 없다. 나를 용서하지 못한 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작은 가슴에 품은 미움과 원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혀 온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용서는 나를 살려낸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참 짧다. 암에 걸려 생애 나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서
저자인 위지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숱하게 놓치고도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을 말하라. 한 어머니가 생일날 딸이 보내준 문자 한 통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행복해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머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직 가족에 대해 쓰디쓴 감정이 남아있고 화해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훗날 가족에 대해 따뜻한 기억을 남겨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네, 이상 오늘 읽어드릴 글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가족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뭐 책에서는 그 작은 천국, 작은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게 공존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작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작은 지옥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최근에 어떤 지인이랑 대화를 하다 봤더니 그 부모님들과 참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들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랬는지 좀 생각을 그래서 좀 해봤거든요. 뭐 이건 기존부터 좀 생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뭐 베이스,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마다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족들 간에 있잖아, 그 학교 때 점심시간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기억 속에 학창 시절의 그 점심시간은 기본적인 생각이 그 배고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차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누구는 뭐 그 떠올리는 생각들이 그 네모난 철로된 도시락에, 밑바닥에 누구는 형은 뭐 계란 후라이가 깔려 있는데 나는 안 깔려 있고, 학교에 갔더니 누구는 좋은 반찬을 싸오고 누구는 뭐 김치만 싸오고, 그리고 뭐 난로 위에다가 그 순서대로 올려서 뭐 도시락을 데워 먹는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 그 점심시간 하면 그런 기억들이 먼저 베이스로 깔려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저의 예로 따지면 그 보온 도시락, 그리고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중간에 까먹는 그런 도시락,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뭐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었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 아이들한테 점심시간 하면은 급식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다들 똑같은 반찬으로 덜어 먹고, 먹기 싫은 반찬인데 주니까 먹어야 되기도 하고, 더 먹고 싶어도 저거를 가서 더 받아올까 말까.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아이 입장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다들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그리고 자녀들 세대에서는 똑같이 점심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밑바닥이 깔려 있는데, 그렇게 급식이라는 거에 깔려 있는 아이들한테 "얘 있잖아. 난 점심시간에는 참 배가 고팠어.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뭐 최근에 봤던 그 유현진 교수의 그 책에서 보면은,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명함에 써 있는 전화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 전화기 모양을 보고 우리 세대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아 저게 전화라고 아는데, 그 우리 꼬맹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전화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보기에 전화는 스마트폰, 벽돌 모양, 그런 게 전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대화가 산으로 가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공감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서로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경험, 같은 생각,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제나 그런 것들이 먼저 다져진 다음에 대화를 하기,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그 이제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 그러는 작업들을 먼저 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부모님과 자식들과 그런 대화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먼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무언가를 공감하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좀 깔아 놓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먼저 이해하고, '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단어가 부모님한테는, 자식들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으로 조금 조금씩 넘어가는, 그렇게 대화를 해 보는 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 짧은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봤어요. 아이고, 오늘 제 말을 너무 길게 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네. 이쯤에서 제 얘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하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불금을 위해서 네.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